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82페이지의 지도감독 각종 규제인데 일단은 감독상 명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바로 한번 볼게요. 감독상 명령에 관한 내용으로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에 감독 관청이라고 있어요. 우리 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제일 높은 행정기관이 어딥니까? 국장이잖아요. 국장이죠. 국장이 제일 높죠. 국장.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국장 밑에 시도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등록관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등록관청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이런 행정기관들이 다 감독의 관청이다. 그럼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감독의 대상자는 누구냐 하니까 당연히 기업이 대상자죠. 주인공이니까. 그 다음에 거정사도 감독의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도 감독의 대상자. 거기에다가 협회도 있습니다. 방금 했죠. 아까 협회도 국장의 감독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협회도 대상자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어떠한 경우에 명령을 내리냐 보니까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거래의 동향을 파악하고 싶다. 투기 등에 관한 거래 동향 파악. 그 다음에 위반 행위 확인하고 싶다. 세 번째는 행정 처분을 내리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제 명령 내리겠다 말이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 하니까 그 명령 유형이 아까 잠시 했었어. 협회할 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라. 밑줄에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무 보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라. 그리고 필요한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 공무원 있죠. 공무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출입시켜가지고 그 옆에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아까 한번 들어봤죠? 똑같아요. 감독사 명령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똑같아. 그때 공무원은 내가 공무원이다 증명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증표가 나와, 두 번째 줄에. 그게 뭐야? 공무원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가 되겠죠. 이거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러한 감독사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보세요. 위반은 어떻게 하게 위반한 거냐 보니까 업무 보고, 자료 제출, 그 다음에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조사, 검사의 거부, 방해, 기피, 거짓 보고, 거짓 자료 제출. 이게 위반한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뭐 쉽게 말하면 거부를 했다는 얘기는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는 어떻게 한 게 거부를 한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거부. 깊이 생각하지 말고. 문을 안 열어준 게 거부한 거예요. 그건 방해인 걸 어떻게 한 거야? 막 조사하고 있는데 막 떠드는 거야. 노래 부르면서. 그게 방해지 뭐. 그럼 기피가 중요해. 기피는 어떻게 한 게 기피한 거예요? 그게 아니, 이리 오라 했는데 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거부, 방해, 기피. 그래서 요 앞글자를 따면 그 유명한 거방기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암기사항 정리에 거기 뭐 거방기라고 본 적 있습니까? 보다가 아까 거기까지는 안 봤고 그렇네.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를 거방기가 뭐예요? 그러면서 뭐 물어보기 전에 미리 얘기한 거예요. 거부, 방해, 기피를 줄여가지고 거방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위반했을 때 당연히 제재가 있겠다 이래 보시면 돼요. 행정처분 가볼게요. 행정처분 적어보겠습니다.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은 자 뭐냐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행정처분은 쉽게 얘기해서 취소 아니면 정지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행정처분은 취소 아니면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 행정처분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행정처분을 받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취소, 무슨 정지 이게 나와야 돼. 대려, 뭐 1대1 뭐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무슨 취소, 무슨 정지.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기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는데 여기에 없는 사람이 일단 두 사람이 있어. 여기에 없는 사람 누구? 법인 여기 있고 법인 여기 있고 보조원이 없어요. 맞죠? 보조원이 없다. 그리고 협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원하고 협회는 일단 행정처분 안 받습니다. 보조원은 일단 가진 게 없어요.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유로운 영혼이지. 보조원이요. 마음대로 해도 돼. 품위 유지할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뭐 감독도 안 받고 아무런 거 안 받아 그냥 막 행정처분도 안 받아. 취소 정지 받을 게 없거든. 보조원.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막 가입돼 있잖아. 근데 이제 업무 정지를 하게 되면은 또 막 일이 마비가 되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을 안 한다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죠.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상의 책임으로서 받는 것이 뭡니까? 행정처분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냐니까 이 행정처분은 그 자격을 그죠? 자격을 부여한 각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자격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 있죠. 그 자격을 부여한 행정기관에서 한다 이래 보시면 돼. 자격증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시도지사한테 받았죠. 그럼 시도지사만이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거지. 등록증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등록관청한테 받았으니까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정사의 지정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지정서는 국장한테 받았으니까 국장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 연결 잘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처분 개관을 한번 적어볼게요. 행정처분에 관한 개관으로서 행정처분이 5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자격의 취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격의 정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의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정지, 이것도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 지정의 취소,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해야 되는 건 일단 요거 5개 순서대로 외우고 그 대상자, 처분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격 취소의 대상자는 일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 대상자예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 부르잖아요. 이 부분에서 자격 취득한 자.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자격 취소의 대상자인 거지. 개업이든 소속이든 집에 놀고 있든 다른 일을 하든 다 대상자예요. 그러면 저는 자격 취소의 대상자입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저는 자격 취소의 대상자잖아요. 저는 공인중개사예요. 모르셨어요? 제가 얘기했을 텐데.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 취소의 대상자예요. 똑똑한 사람이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안기법 보면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기법은. 자, 저는 자격 취소의 대상자다 이 말이지.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 다 대상자예요. 그럼 자격 정지는 누가 받느냐?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아요. 다른 사람 안 받아. 저는 자격 정지의 대상자는 아니에요. 소속이 아니니까. 그죠? 기업도 자격 정지 안 받아. 딱 소속만 받는다니까. 되겠죠? 등록 취소는 누가 받겠어? 등록 취소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겠지. 그 다음에 업무 정지도 기업이 받겠죠. 지정 취소는 누가 받겠어? 했잖아. 거래정보 사업자가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처분권자가 나와야 된다. 누가 처분하느냐? 그 자격을 준 사람이 빼앗는 거예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요거는 그 처분권자가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를 누가 하겠어요? 등록관청이 할 거 아니에요. 등록관청이 줬으니까 등록증을. 지정 취소는 누가 하겠어? 국장이 하겠죠. 그 다음에 처분의 성격이 나오는데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격 취소는 무조건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취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속이라고 해요. 기속.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할 수 있어. 재량. 등록 취소는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어요. 절치가 있고 상치가 있는 거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 정지는 할 수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거정사 지정 취소는 요건 아까 했잖아. 상지적 취소라고 재량이에요.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처분 절차. 처분 절차. 취소 같으면요. 아까 했잖아. 취소 같으면은 뭐 해야 돼? 취소 같으면은 취소를 하기 전에 다 청문해야 돼요. 청문 실시. 여기도 등록 취소도 청문 실시. 거정사 지정 취소도 청문 실시. 정지 같으면은 청문 아니고 의견 진술에 어떤 기회를 부여한다라 보시면 돼요. 의견 제출, 의견 진술. 자, 마지막에 보고, 통보. 자, 보고, 통보. 5가지 행정처분 중에서 보고, 통보해야 되는 행정처분 딱 하나밖에 없다. 뭐 자격 취소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했지요. 그러면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돼요. 뭐만? 자격 취소만. 다른 행정처분은 보고 통보 의무가 없다. 자격 취소에만 5일 이내에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한다. 그래서 오보통, 줄이면 오통. 나중에 7반이라 나와요. 7반. 자격증 7반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합치면 오통 7반이 돼. 오통 7반으로 외워요. 오통 7반. 자격 취소는 오통 7반이 돼요. 오통 7반.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개관 있죠. 요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격 취소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격 취소. 자, 자격 취소는 누가 합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누굴 대상으로 한댔습니까?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대상이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뭐에 해당한다? 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자격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절치니까. 할 수 있다고 해도 틀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한 거죠. 처분권자, 대상자가 또 나오니까.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까? 자격증은 부산에서 받았는데 일은 울산 남구에서 할 수 있잖아. 그럼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는 누굽니까? 부산시장이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울산시장이에요. 그럼 부산시장이랑 울산시장 서로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울산시장이 처분에 필요한 절차 뭡니까? 청문이에요. 처분에 필요한 처분 절차가 청문이라며 청문을 울산시장이 한다 이 말이에요. 처분에 필요한 절차 모두 이행한 후
두 번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부산시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부산시장이 자격 취소를 명하는 거예요. 다르면. 같으면 지가 다 하지. 같으면 부산시장이 청문하고 부산시장이 처분하지. 다르니까 사무소 관할이 처분하고, 일은 사무소 관할이 다 하고, 처분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한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의 취소 사유를 외워야 되겠네. 자격이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되는지 조심하셔야 돼, 이거.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지 보세요. 네 가지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치르겠다. 이거 당연히 취소지. 맞죠? 처음에는 이해를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요, 자격증에 대해서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가지고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하게 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켰네. 내 이름을 써서 업무를 해라 시켰다 이 말이지. 시키기만 해도 취소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격증 자체를 양도, 아까 팔았다고 했죠. 아니면 대여, 빌려준 거야.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빌려도 됩니까? 안 돼. 그러면 다 무상으로 빌려줘도 하지. 그것도 시험 나왔어요. 무상으로도 안 된다. 양도 대여는. 어떤 경우는 안 된다고. 여기 이제 세 가지네. 하게 했다, 양도했다, 대여했다.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격의 정지 중이다. 누가? 자격 정지 중이야. 누가? 소속이에요. 자격 정지는 소속은 받는다고 했죠. 소속이 자격 정지 중이에요. 자격 정지 중에 이 소속은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근데 일했단 말이에요. 중개 업무. 그러면 취소가 돼. 안 그러면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기업의 소속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사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중 소속이라 그래요. 왜 다른 기업의 보조원이나 소속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사원이 된 거예요? 왜? 왜 다른 데 가서 일한 거예요? 돈 벌라고 한 거예요. 돈 벌라고. 돈 벌라고 했단 말이지.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 결과적으로 일한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잖아. 정지 중에 일하면 안 되지. 근데 일을 한 거예요. 이중소속 했다는 건. 두 가지죠. 중개 업무, 이중소속. 뭐 중에? 정지 중에.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죠. 위반해가지고 뭘 받아?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면 자격 취소가 됩니다. 반드시 이 법이 돼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징역 받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된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받았다. 어떻게 돼? 취소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음주운전 하다가 징역 받아서 어떻게 돼, 그 사람? 뭐, 껴서 간다 해보지. 깜빵 간다 해보죠. 깜빵 간다고. 자. 참, 사람이 그걸. 대본대로 한다니까는 자꾸. 자, 교도소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밑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1층에 지나가는 사람도 물어보세요. 음주운전 하다가 징역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도소 간다 그래. 여러분들은 밑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달라야 돼. 이제는. 똑같으면 안 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달라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받으면 일단 자격 취소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결격 사유자가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답이. 그런 답이 나와야 돼. 그런 답이 나오면 약간 공부가 된 거야. 교도소 갑니다. 그러면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지금 상태가 일반인 상태 똑같은 상태야. 앉아있지만. 결격 사유자가 된다? 그러면 공부 좀 했구나. 무슨 대답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요. 제가 들어보면 알아. 대답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구나.
무슨 질문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말은 안 하지만 알아요. 질문의 상태를 보고 알아. 질문 해오는 거 보면. 아이? 질문 잘하세요. 자기 상태가 지금 다 나타난다니까. 무슨 내용을 질문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 알아요. 이 상태가 지금. 에이? 아시겠죠? 지금은 결격 사유자가 된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정상이야. 안 나오는 게 맞아. 모르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게 맞아. 나오는 사람은 한번 했거나 과거에 뭐 이렇게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이런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겠지. 예,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안 나오는 게 맞아요. 다음 순환 때는 조금 일부가 나올 거예요. 몇 분 정도가 다음 순환 때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나와. 그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때는 조금 힘든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공부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대답이 나와. 대답이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 하여튼 자, 요거 네 가지가 자격 취소 사유예요. 이거 암기해야 되잖아. 물어본다면 단독으로 물어봐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뭐 업무 정지, 등록 다 한 문제씩 물어본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암기법이 있죠, 이것도. 자, 부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부가 나왔지. 부를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기억하냐면 이 양을 기억해야 돼요. 양. 이 양이라고 하면 일단은 양도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양도가. 아닙니까? 양하면 뭐가 생각나? 양도가 생각나지. 양도하면 같이 따라 나오는 게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대여잖아요. 그러면 이 하계는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면 이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야. 하계는 대여한 꼴인 거지.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켰잖아요. 내 이름 써라. 시켰잖아요. 이거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완벽한 대여는 아니지만 대여가 따로 있지만 이 하계인 거는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시켰잖아요. 내 이름 써라. 내 이름 써라고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계인 걸 조심하셔야 돼. 요 하계만 해도 취소라는 거예요. 이거. 양도 대여는 좀 바로 또 느낌이 오잖아. 양도 대여는 잘 알겠는데 이 하계한 게 기억이 잘 안 난다니까. 성명사용에서 시키기만 해도 취소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지에서 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지에서 지. 일단 정지 중이 중요한 거니까. 정지 중에서 지를 기억해요. 지. 정지 중에 중개 업무 이중소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역할 때 역. 그럼 읽어보세요. 부양지역이 돼요. 부양지역. 그럼 부양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 말이지. 부양해야 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자격 취소. 무슨 또 자격 취소 지역이야? 나도 몰라. 자꾸 이상하다고 하는데. 전혀 내 생각과 다른. 전혀 지금 뭐 딴 세상에서 말을. 자, 부양지역 아니 공부하는 흐름을 맞춰가지고 대답해야 돼. 그래서 대답. 자, 부양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부양지역이 어느 지역이야? 용산시. 자,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아니, 우리 암기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항상 암기법을 연결되니까. 부양지역이 어느 지역이야? 특별시 이판리예요. 그걸 생각하라고 한 거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연상시키는 거예요. 특별시 이판이에요. 무조건 그냥 모르면 특별시 이판이라 하세요. 그냥. 언젠가는 걸리겠지. 자, 특별시 이판리가 부양지역이라고요. 그래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공부가 된다니까. 자꾸. 아시겠죠? 자, 일단 자격 취소. 여기까지 정도 보고, 그럼 자격 정지로 가볼게요. 자, 자격 정지는 마찬가지 누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댔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죠. 누구? 소속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에 해당하게 돼서 자격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요. 그러면 이제 자격 정지는 범위가 있어요. 6월의 범위 안에서예요. 많이 받아도 6월이에요. 자격 정지는 많이 받아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6월이에요. 6월 범위 안에서 뭐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격정지에는 자격 취소에 없는 규정이 하나 더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등록관청이 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해당하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 등록관청이 소속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해야 됩니까? 등록관청에? 근데 인장등록을 안 해버리면 자격정지 3월이거든. 뭐 알지. 등록관청이 인장등록 안 했잖아. 넌 자격정지 3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바로 너는 자격정지 3월이라고 처분할 수 있습니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3월 처분할 수 있냐고. 없지. 처분권자가 아니잖아요.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가 처분권자잖아. 그러면 등록관청이 알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런 상황이야. 자, 내가 부산에서 자격증 받았는데 울산 남구에서 소속이 울산 남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다시 부산에서 자격증 받았는데 난 소속으로서 울산 남구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럼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예, 그냥 남구청 하면 돼. 남구청이 등록관청이야. 남구청이 너 인장등록 안 했잖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 통보하라며. 그럼 이때 말하는 시도지사는 두 사람이 있는데 부산시장일까? 울산시장일까? 부산시장? 남구청장이 부산시장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남구청장이 부산시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남구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울산에 있죠? 그럼 울산시장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질서가 있는데 어디 지금 부산시장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남구청이 울산에 있잖아. 그러면 울산시장한테 얘기해야 돼요. 울산시장이 누굽니까? 에? 누구? 김두겸? 이름이 뭐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울산시장이 누구냐니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김두겸? 뭐 김두겸? 울산시장이 누구지? 내가 뭐가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 사무소 관할이라는 얘기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한테 통보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물어보면 무조건 자기 시장 나와. 대전 가면 대전시장. 무조건 자기 시장 나온다니까. 대구 가면 대구시장. 홍준표 나온다. 다른 사람 잘 모르겠다. 시장 이름 잘 모르겠거든. 홍준표는 알아요. 대구시장. 홍준표는 뭐 다른 것도 많이 하고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지. 자, 이렇게 된 거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부산시장, 맞죠? 그 다음에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울산시장. 다르죠? 그러면 똑같다. 어떻게? 첫 번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 뭡니까? 청문이 아니고, 예. 의견 진술이 되겠죠. 진술. 예. 청문은 자격 취소고, 그죠? 예. 자격적인 의견 진술이라 봐야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이게 이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절차 모두 이행을 한 후, 두 번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부산시장이 자격정지를 명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잖아 이거는. 요거만 하나 더 들어갔죠. 요거 중간에 거 이거 자격정지에
자격 취소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격 정지만 있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 하면 틀린 거라고.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아버렸죠? 그러면 통보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자격 취소는. 혹시 알 수도 있잖아. 누가 찔러가지고. 자격 정지에만 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격의 정지 사유 이거 외워야 되겠죠? 6개월 범위 안에서 3월에 자격 정지가 4가지가 있고 6개월에 자격 정지가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3월의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에 대해서 업무 이전까지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거야.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이 인장 등록에 대해서는요. 했던 거잖아, 지금. 이 의무죠? 이거 안 했잖아요. 복습이라 했죠, 복습이잖아, 지금.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 안 했지. 등록하지 아니한 인정 사용했죠. 그걸 미사용이라 볼 수 있겠지.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중개 대상물,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잖아.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설명에 근거자료 제시하라고 했죠. 근거자료 제시 안 했잖아. 누가? 소속이. 지금 소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아니고 소속, 자격정지. 그 다음에 소속이 확인 설명서 있죠. 확인 설명서에서 소속이 해야 될 의무는 뭐냐면 당해 중개인이 참여했다면 뭘 해야 돼? 서명 및 날인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안 한 거예요. 자, 거래 계약서 있죠? 거래 계약서도 마찬가지 중개인이 참여했으면 서명 및 날인 해야 했잖아. 이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 했던 거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법을 통해서 딱 일단 암기 코드를 먼저 암기해놔야 돼. 자, 이 4가지가 뭐예요? 3월짜리고 6월짜리는 뭐냐면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중으로 소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속이 다른 기업의 소속이다 보조이다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된 거야. 그냥 이중 소속을 하면 6월이에요. 자격정지 6월이야. 근데 저 앞에 보면은 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취소예요. 아, 그 차이점. 맞죠? 그냥 이중 소속은 6월이라고 자격정지. 정기 중에 이중 소속은 취소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계약서 있죠. 자, 거래 계약서에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라고 하면 이중 계약서입니까? 네, 이중 계약서잖아요.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랑 짝지가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만 짝지가 짝지가 그냥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거야. 짝지다. 왜 제재가 똑같거든. 이중 계약서 한 거나 거짓 기재한 건 짝지예요. 거짓 기재만 해도 6월이야, 6월. 이중 계약서 안 적고 아래 내용 거짓 기재했죠. 6월이라고요. 6월 소속이. 자, 이번에는 금지 행위. 저번 주에 했단 말이지. 금지 행위 33조 제1항에 있는 거 맞죠? 자, 매매업, 그다음에 무등록과의 협력, 초과 수수, 거짓된 언행, 관련 있는 증서, 그다음에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 조장, 시세 부당, 중개 제한, 매무수고, 관직상 투시 중. 자, 요 10가지 있잖아. 요게 금지행위 요거 소속이 하면 요거 6월이에요. 6월이라고. 일단 행정처분으로서. 뭐 1대1, 3대3도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병과 대 병과.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랑 벌칙은 같이 받아. 병과될 수 있어요. 같이 해당이 된다고 지금 되는 거는. 근데 일단은 행정처분으로서는 소속은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정지 6월이라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외워야 되잖아. 그럼 암기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특별시판리. 자, 들어봤죠? 특별시판리. 거기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뭘 해야 되냐면, 인성 설계라는 걸 해야 돼요. 인성 설계.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1년에 한 번씩 뭘 하라고? 인성 설계라는 걸 해야 돼. 인성 설계를.
자, 그래서 인성설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하면은 설명서, 계하면은 계약서예요.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서영민 날인 소속은. 그죠? 그래서 인성설계를 하면 여러 가지 좀 많이 뭘 줍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인성설계를 안 했다. 그러면 뭘 안 주겠지. 뭘 안 주냐 보니까 이소 해가지고 소 2마리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소 2마리. 그 동네는 이제 동물이 많아요. 거기는 소도 있고 막 양도 있고 그런데 소 2마리 일단 안 준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개라고 있지. 이개. 그럼 이 개는 이제 닭이라고 생각하시죠. 닭. 이개. 닭도 안 준다. 여러분 닭도. 아니면 뭐 멍멍이라고 생각하시든지 개라고 하든지 편하게. 하여튼 소 2마리 안 주고 닭 2마리 안 준다. 안 준다는 표현이 금하겠다. 금지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소, 이개, 금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인성설계를 하면 이걸 줄 텐데 인성설계를 안 하니까 이걸 안 주겠다 이래 보시면 돼. 이소, 이개금 6월. 인성설계는 3월. 이소, 이개금은 6월. 이렇게 암기하세요. 일단 코드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자격에 관한 취소와 정지를 봤는데 한번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84페이지. 자, 284페이지에 행정처분 중에서 먼저 나온 것이 지금 밑에 지정취소는 오늘 바로 했죠. 지정취소는 넘어가고 넘겨서 286페이지에 자격취소 나옵니다. 복습이에요. 자격취소 해가지고 누가 처분권자냐? 시도지사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취소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취소 사유가 박스에 들어있다. 우리 암기법으로는 부양지역이죠. 암기법은 부양지역 맞죠? 자, 기억 보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치르겠다 돼 있잖아. 부정취득, 밑줄, 부정취득. 자, 2번은 뭐라 돼 있어? 2번이 아니고 니은. 자, 이거 자격증이죠.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했네. 하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양도되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은 정지기간 중에 맞죠? 자격 정지기간 중에 뭐 했냐 하니까 중개업무 나오죠.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즉 해가지고 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법 위반해가지고 지역이다. 역,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격의 취소 처분권자 누구라고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한다 해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청문을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3번 자격 취소 처분의 이 보고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격 취소에만 오보통이 있다고 했죠. 5일 이내에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 자격 취소에만 오보통이 있다. 그리고 자격이 취소가 됐으면 그 자격증 그거 집에 가져가면 됩니까? 너무 어떻게 취득한 자격증인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집에다가 그 게시하려고 안 된다고. 자격증을 처분을 받게 되면은 그 자격증은 반납을 해야 돼요. 갖다 줘야 된다고. 언제까지? 처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래서 이게 7반납이에요. 7반납. 그래서 합치면 5통 7반이 된 거지.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 누구한테? 받은 사람한테 갖다 줘야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자격증 확 찢어버렸어. 그럴 수 있죠. 자격증 확 찢어버렸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럼 반납할 수가 없네. 갖다 주고 싶어도 갖다 줄 수가 없다. 그럼 끝납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반납할 수 없으면 미반납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미반납 사유서에다가 뭐라 적어야 돼?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확 찢었다. 왜? 그러면서 그렇게 적어야 된다고. 근데 분실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거짓된 사유서를 낸 거예요. 그러면 가태료 받습니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거기에 자격증을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다면은 미반납 사유서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내야 돼. 이것도 안 내면 또 100만 원 가태료 돼 있고
거짓된 사유서 분실해서 이래 적으면 이거 거짓된 사유서죠. 요거 내도 100만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자격 정지를 가볼게요. 289페이지. 자격 정지 누가? 시도지사가 누구 대상으로? 소속을 대상으로 해서 몇 월 범위에서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몇 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기업, 금지 행위 10가지 있죠. 몇 월? 6월이에요. 6월이에요. 6월. 니은. 자, 두 번째 줄에 이중 소속 나왔습니까? 이소 몇 월? 6월이죠.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두 번째 줄에 거짓 기재 나왔죠. 그 밑에 이중 계약서 나왔죠. 몇 월? 6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얼 거래계약서 서유 및 날인 안 했다. 몇 월? 3월이에요. 그 다음 확인설명서에다 서유 및 날인 안 했다. 몇 월? 3월이죠. 그 다음에 성질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 몇 월? 3월이죠. 마지막 인장 등록 안 했다. 등록하지 않아 인장 사용했다. 몇 월? 3월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인성 설계는 3월이고 이소 이계금 6월이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그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어떻게? 등록관청이 자격 소속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아버렸네. 그럼 어떻게 하랬어? 지체 없이 그렇죠? 시도의사에게 통보하지. 사무소가 난 시도의사가 되겠지. 자, 처분권자 다시 한 번 더 누구? 자격정지 처분권자 누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맞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똑같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가 난 시도지사가 다르면 사무소가 난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의견 진술이 되겠지. 의견 제출. 이행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똑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자격정지의 대상. 누구만 받습니까? 자격정지는 소속만 받습니다. 소속이 대상인 겁니다. 자격정지의 기준 요거 다 한 거예요. 표 다 별표로 만들어 놨죠. 다 한 거고 앞에서. 밑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게요. 제일 밑에. 자, 가중 또는 감격 나오죠.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자,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가지고 두 번째 줄에 자격정지 기간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안에서예요. 3분의 1 아니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가중 또는 강경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줄에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몇 월 초과할 수 없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 보시면 돼. 여기까지 보고 자,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끝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자, 양이 좀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양이 많아요. 우리 과목이죠. 자, 등록 취소까지 볼게요. 등록 취소까지만 볼게요. 자, 등록 취소는 여러분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절치, 상치 이렇게 돼요. 절치, 상치. 절대적 등록 취소는 반드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속이라고 그래요. 기속, 그 다음에 필요. 에? 끝이 어떻게 끝나야 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요. 하여야 한다. 끝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끝나야 돼요. 절치는. 반드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첫 번째 뭐냐 하니까 개인이 사망했다. 개인이 사망했다고. 개인인 기업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기업이 뭐 한 거야? 해산한 거예요. 개인인 기업들은 사망이라 그러고 법인은 사망이라 안 그래요. 법인은 뭐? 해산이라 그래요. 해산이 죽은 거예요. 해산이. 법인은 임의로 만든 인간이니까. 근데 법인 대표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상황이야?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대표자가 사망한 것은 좀 안타깝다. 안타깝지만 등록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치유 사유는 아니에요. 법인 대표자가 사망한 것은 대표자만 바꾸면 돼. 등록증 재개부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그럼 당연히 취소지. 이해되죠? 세 번째가
기업공인중개사가 일하다가 결격 사유자가 돼버렸다. 기업이 일하다가 피성년 후견인 됐다. 그래서 일 시키겠습니까? 그만 시켜야지.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네 번째가 이중으로 등록했다. 자, 울산 남구에 등록했고 또 해운대 가가지고 등록했다. 이중 등록한 거예요. 그럼 취소지. 어떤 걸 취소시키겠어? 뒤에 거. 뒤에 거? 그거 뭐? 이중 등록하고 뒤에 거 취소. 등록하고 뒤에 거 취소. 등록하고 뒤에 거 취소. 그렇게? 아닙니다. 이중 등록이면 다 취소해요. 아시겠죠? 다섯 번째, 이중 소속했다. 누가 이중 소속한 거예요? 소속이 해보지, 소속이라 해보지 또. 다 걸립니다. 지금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중 소속했다니까 또 소속이 이중 소속했다. 소속이 왜 나와, 거기서 지금. 등록 취소인데, 기업인데. 기업이 자기 사무소를 놔두고 다른 기업한테 소속이나 보조인이나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된 거예요. 기업이 자기 사무소를 놔두고 왜 간 거야, 거기에? 돈 벌라고 갔지. 그럼 가서 돈 벌어. 니는 거기 사람, 다른 기업한테 밑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 이 사무소는 취소시켜 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취소. 여섯 번째. 등록증 나왔다. 등록증에 대해서 성명 또는 상호. 등록증이니까 상호 있습니까? 상호 있잖아요. 아까 자격증 같으면 성명밖에 없었잖아. 등록증에는 상호가 있다고.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어떻게 했냐? 하게 했잖아요. 똑같네. 시켰네. 똑같잖아. 상호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아까 자격증이랑 똑같지. 등록증 자체를 뭐 했다고? 양도 똑같아요. 양도 또는 돼요. 상호만 들어갔잖아, 여기. 상호 들어가면 등록증이에요. 상호 안 들어가면 자격증이고. 맞죠? 자, 일곱 번째. 정지중. 정지중은 두 개가 있다. 두 개. 그래서 정지중이라 한 거야. 자, 기업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업무 정지 중이다. 본인이 업무 정지 중이면 중개 업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근데 업무 해버린 거예요. 그럼 취소.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격이 지금 정지 중인, 자격 정지 중인 소속으로 하여금 가격 정지 중인 상태에서 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했네. 시켰다, 그 말이야. 소속한테 소속이 지금 자격 정지 중인데 괜찮아. 이래라. 시켰다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 자격 정지 중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소속은. 근데 기업이 시켰다고요. 시키기만 해도 기업은 등록 취소라니까. 시키면 안 돼. 그러면 기업은 등록 취소가 됐고, 그러면 소속은 정지 중에 일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무슨 취소? 자격 취소되는 거예요. 다 집에 가야 돼. 기업도 집에 가고 소속도 집에 가야 돼. 다 취소됐으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 최근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아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야. 결과적으로 업무 정지가 몇 번 나왔어? 3번 나온 거예요. 업무 정지가 1년 이내에. 3주 나오시잖아요. 아닙니까? 3주 나오 맞죠?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업무 정지가 한 번 더 나온 셈이잖아요. 3주 나오시라고 생각하시면 돼. 등록 취소. 되겠죠, 절치? 자, 암기법이 있어요. 암기법. 어떻게 암기할 거야, 보세요. 자, 우리 특별시 입학리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시 입학리. 거기에도 태권 도장도 있고, 무술 도장도 있어. 있겠지? 있다고. 거기에는 무술 도장에서는 뭐라 부르냐면은 그 관장님을 사부님이라 불러요. 여기 사부님이 나오죠. 사부님이 나와요. 사부님이 도장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야. 무슨 공부를? 당연히 공인중개사 공부지.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도 좀 일이 바빠가지고 요즘 뭐 했어? 결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석을 하니까
몇 등을 해? 2등을 하네. 결석을 하니까. 결석을 해도 2등을 한다. 왜? 공부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거든. 한 사람은 오늘 안 나온다. 오늘 안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오겠다. 오늘. 한 사람은. 그 친구가 1등하면 사부님이 2등하고 사부님이 1등하면 그 친구가 2등하게 돼 있어요. 딱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등을 하는 바람에 1등하면 좀 뭐 말 줄 텐데 마찬가지 2등을 하는 바람에 뭘 안 주겠지. 뭘 안 주겠어? 또 소가 나옵니다. 소 2마리 안 줘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 2마리 안 주고 양도 안 준다 보시면 돼요. 요 양이 있죠. 양도 안 준다. 소 2마리하고 양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의미가 정지. 정지 몇 회 먹었어? 2회 먹었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스토리를 잘 하셔야 돼. 읽을 때 끊어서 사부결 끊고 사부님이 결석하는 바람에 몇 등? 2등 끊고 뭘 안 줘? 이소양 끊고 안 준다. 정지 몇 회? 2회 이런 식으로. 사부결 2등 이소양 정지 2회. 그러면 이 8가지 금방 다 외워. 요게 지금 여러분들 이거 조문 순서거든. 이 조문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기가 이게 보통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했잖아요. 할 때마다 얘기한다. 할 때마다. 이게요. 이 순서 보통 나오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거 아시겠죠?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자, 이제 상치로 가볼게요. 상치. 자, 상대적 취소는 마찬가지 등록관청이 개업한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치는. 그치? 할 수 있다라 끝나야 되겠지? 상대적 취소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인데 같은 말이 뭐겠어? 같은 말이 뭐 재량이다 아니면 임의 재량이다 임의다 이런 거지. 임의적 취소, 재량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자, 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해. 할 수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이거는 해야 되는 경우고. 자, 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가 뭐냐면 등록의 기준 있죠. 요게 미달됐다. 실무교육 이수라든지 사무소 확보 같은 게 원래 그 등록 기준이잖아. 그걸 미달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치예요. 취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두는 거예요.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를 두면 상치예요. 취소가 될 수 있지. 세 번째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거야. 들어봤죠? 이거 전부 다.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이중사무소라든지 임시중개 시설물. 다 들어봤죠? 자, 네 번째. 법인의 겸업 있죠? 겸업. 법인의 겸업 위반이야. 겸업. 6가지 업무 있죠? 그걸 위반해서 업무한다 그러면 상치예요. 법인이. 자, 다섯 번째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6개월을 초과해가지고 휴업을 하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 없는데 6개월 초과 휴업. 그럼 여섯 번째가 좀 어려워요. 전속 중개 계약을 생각해야 돼.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전속 개업의 의무 4가지 중에서 세 번째 의무 있잖아요. 정보망에다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잖아.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다가 공개하라고 했죠. 계약 체결부터 7일 이내에. 그리고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안 하거나 이 말이에요.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해버린 거예요. 공개. 정보를 공개해버리면 뭐가 돼? 상치가 되는 거예요. 상치가. 자, 7번째.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 관련해가지고 기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서 마찬가지 서로 다른 둘이사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중계약서. 그 짝지가 뭐라고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거짓기재. 아까 이거 이중계약서 거짓기재를 소속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소, 이계금, 이소, 이계금 할 때 이계가 나오잖아. 자격증기 6월이잖아요. 소속은 자격증기 6월인데 개업은 뭐라고? 상치라고요. 상치. 8번째.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보증 설정 안 한 거예요.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 하라 했잖아. 보증 설정을 안 하고 업무 개시한 거예요. 그걸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9번째가 자 나왔다. 금지행위. 자 금지행위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매무수거.
관, 직, 상, 투, 시, 중 이렇게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계속 이거 상치예요. 개업은. 소속은 아까 자격증기 6월이잖아. 자 마지막이에요. 10번째. 최근 또 나왔다. 최근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어떻게 했어? 몇 회 이상? 3회 이상이에요. 2회가 아니고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받은 상태에서 플러스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 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가 4번이 나온 거예요. 4번. 1년 이내에 4번이 나오게 되면 그건 상치로 가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이게 조합을 해가지고 4번이 나온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업무 정지 한 번 받았죠. 업무 정지 한 번 더 받았지. 자, 과태료 받았죠. 이 상태. 그러면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가 3회 이상 나온 거야. 이 상태에서 과태료가 나와주면 상치가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4번이잖아요. 여기에서 과태료 말고 업무 정지 나와주면 업무 정지 3번, 3지 나오시는 절치로 가는 거예요. 누적된 게. 업무 정지가 3번이 나오면 절치로 가고 여기에 과태료가 나오면 4번이 나온 거잖아. 지금 상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다고. 되겠습니까? 자, 요거 자, 암기해야 되는 암기법. 뭐 절치 아니면 다 상치 아이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 그렇게 헐렁하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 있더라고. 뭐 절치 아니면 다 상치지 뭐.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헐렁하게 하면 안 된다고 공부를. 자, 어떻게 암기하냐 보세요. 특별시 입학을 생각하셔야 돼. 또 특별시 입학이 항상 거기에 버스 있으면 버스 있다.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겠지. 자, 버스는 좀 깁니까? 길죠. 택시는 좀 짧고 버스 길잖아. 그러면 버스 기사가 있는데 그 버스 운전하시면 버스가 기니까 기사를 발음할 때 기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발음해. 길게 발음해. 어떻게? 기사 이렇게 기사 이렇게 버스가 기니까 기사 이렇게 발음해요. 기사 아니고 뭐라고? 기사. 그럼 기사 이름 나와야 되겠네. 기사 이름 나와야 되겠네. 이름 뭐야? 임겸육 이름이에요. 임겸육이라고요. 임겸육이의 직업이 뭐야? 하니까 버스 기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럼 운전만 잘하면 됩니까? 운전만 잘하면 되지. 버스 기사는 일단은. 그죠? 운전만 잘하면 되는데 이 버스 기사가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손님들을 상대로 무슨 짓을 했냐면 손금을 봐줬어요. 손금을 봤는데 잘 봐준 게 아니고 어떻게 봤냐 하니까 자 보세요. 이게 전속할 때 속 나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계 할 때 이중계약서 때 이계 나오죠. 읽으면 속이계가 나와요. 속이계. 속였다 이 말이야. 손금을 속였다 이 말이야. 손금을 속이게 손금을 몇 회 봤냐? 3회를 봐줬다 이 말이야. 3회. 되겠습니까? 얘가 또 조문 순서라고. 조문 순서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아요. 다시 합니다. 기사 누가? 임겸육이 속이게 손금 3회 끊어가지고 속이게 손금 3회 봐줬다 이래야 되는 거지. 계속 중얼중얼 돼야 돼요. 기사 임겸육이 속이게 손금 3회.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얘기했죠. 옆 사람한테 기사 임겸육 속이게 손금 3회 하고 바로 돌아 누워서 자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절치상치 사유였고, 자, 한번 빠르게 볼게요. 자, 등록 취소해 보시면 292페이지 절대적 등록 취소, 필연적 등록 취소, 필수적, 기속적 그런 말이죠. 등록 관청이 누굴 대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이 말이야. 맞죠?
거기에 이제 보시면 밑줄을 꺾어볼게요. 박스 안에 1번부터 두 번째 줄에 결격 사유다. 결격 사유면 절치예요. 밑에 거 좀 보지 말고 그 사유들이니까. 자, 동그라미 2번에 가서 2중으로 등록했다. 2중 등록을 밑줄 긋고 2등. 3번에 보시면 부정 등록이 있다 이 말이죠. 부정 등록. 사부결할 때 부.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에 가시면은 사망이 있고 해산이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세 번째 줄에 이중 소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 자, 성명 첫 번째 줄 끝에 성명 상호 들어가 있죠. 중개업무 하계 동그라미 하계 이 기억나야 돼요. 하계하거나 등록증 양도돼요. 자, 그다음 7번에 정지 중인데 업무 정지 중에 중개업무. 그 다음에 아니면 자격 정지 중인 소속으로 하여금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마지막에 최근 1년 이내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한 경우 삼진 아웃이라고 했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상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재량적이죠.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사유를 볼게요. 박스 안에. 첫 번째가 전속중개 계약이 바로 나왔네. 그죠? 전속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두 번째 줄에 정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밑에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한 거지. 전속중개 계약이 생각나야 돼요. 자, 2번 6개월 초과 휴업, 6, 임금휴 할 때 6. 3번에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손금사면 할 때 손. 4번에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 5번에 금지 행위 있죠. 10가지. 손금할 때 금.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까? 둘이상의 사무소, 이중 사무소라고 하죠. 기사 할 때 이사. 자, 7번에 임시중개 시설물, 그 다음에 8번에 거짓 기재 나왔죠.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계, 속이계 할 때 이계, 이중계약서. 서로 다른 둘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그 다음 9번에 겸업 위반, 임금휴 할 때 겸. 오른쪽에 3회 이상 업무중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중지 또는 과태료. 손금 3회. 자, 밑에 거 지금 보지 말고 독점규제법 보지 말고. 자, 양가로 3번 보세요. 처분권자, 대상자. 다시 한 번 더. 처분권자는 누구? 등록관청이 처분권자고 대상자는 누구? 개업이다는 거지. 자, 등록 취소 절차인데 이 취소기 때문에 청문 실시해야 됩니까? 맞아.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다만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하지 않는다 보시면 돼. 똑같아요. 자, 등록이 취소가 됐으면 등록증 또 집에 가져가야 됩니까? 안 돼. 반납해야 돼요. 언제서부터? 처분받은 날로부터 마찬가지로 똑같이 7반납. 요거는 미반납 사유에서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등록증은요. 법인 만약에 해상 같으면은 누가 반납해야 되겠어? 대표자가 가야지 뭐. 대표자가 반납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문제. 저번 주에 우리 못 푼 거 있습니까? 저번 주에 다 못 풀었습니까? 아, 다 풀었네. 저번 주에 다 풀었다. 저번 주에 예습한다고 다 풀었어. 기억나네. 맞죠? 저번 주에 하여튼 예습한다고 수수료까지 그 보수하고 이렇게 다 풀었다. 맞죠? 교육까지 다 풀었죠? 자, 오늘 거 보세요. 오늘 거. 협회. 오늘 5주차 협회. 오늘 거까지 한 것만 풀어볼게요. 자, 1번에 협회는 협회의 창립 초기에는 서울에서 300인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까? 서울에 100명이에요. 100명. 틀렸죠? X. 2번에 협회는 시도에는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시군구에는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둘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어야 하는 건 없어. 둘 다 둘 수 있다고. 그래서 X. 3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해요. 지체 없이 국장 보고해요. 틀렸고. 4번 협회는 협회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뭐라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해야 됐잖아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아니고. 5번에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어떻게? 국장 승인 받으라고 했죠. 6번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어떻게? 협회 총 수입액 아니라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공제료 수입액이잖아요. 7번에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3개월이 3개월. 2개월 아니고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공지하고 홈페이지 게시. 자, 포상금 가볼게요. 8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해야 된다. 틀렸고. 9번에 포상금 신고 대상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맞아. 하나여 들어가도 맞아 이거는. 10번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보조할 수 있다. 전부 때문에 틀렸어. 일부 100분의 50 이내. 자, 그 다음에 10번에 했죠. 11번에 이게 무슨 신고예요? 두 건 신고가 복수 신고네. 두 건 신고는 복수 신고예요. 그럼 누가 받아? 최초 신고자가 받는다 해야 돼요. 균등 배분이 아니고. 12번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 안 하잖아. 포함 안 됐습니다. X. 자, 13번에 보세요. 최근 1년 이내에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 정지, 2회 과태료. 그러면 이제 3회 이상 뭘 받았네, 그죠? 거기다가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했으면 이거 절치입니까? 상치예요. 업무 정지가 3번이 안 되잖아, 지금. 상치가 되겠죠? 틀렸네. 14번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에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거는 뭐죠? 이거 무슨 행위야? 매매요. 무슨 행위야? 금지 행위예요. 개업이 금지 행위를 하면은 절치상치. 오늘 밥 먹지 마. 방금 했잖아요, 상치. 손금 3회. 에? 자, 상치죠. 취소를 할 수 있다 해야지. 아닙니까? 맞죠? 취소하여야 한다면 틀린 거야. 자, 15번에 가볼게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업무정지네.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할까? 다음 주에 하죠. 그러면 자격 취소해야 돼. 자격 정지는 안 나왔네. 그 밑에 거는 자격 정지네. 그죠? 자격 정지는 한번 풀어봐야 된다. 여기 지금 16번은 15번은 일단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것은 6월의 업무정지가 맞아요. 맞고 16번은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기업의 소속이 됐다 그러면은 취소사유 맞잖아. 자, 17번은 뭐지? 자격의 취소,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한 때에 5일 이내 국장 보고 이게 자격 정지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자격 취소에만 오통이 있거든. 자격 정지가 들어가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18번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네. 거짓 기재면 자격정지 6월이잖아.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 3월이 아니고 3월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니고 6월이에요. 6월. 여기 구체적으로 6월이에요. 자, 19번에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거는 행정형벌을 얘기한 거네.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중 등록금은 1대1이네. 1대1. 이중 등록금은 1대1이에요. 요거는 예습인데 1대1이 일단 1대1이에요. 이중 등록은 행정처분으로서는 이중 등록은 절치죠. 행정처분은 절치죠. 근데 행정형벌로서는 1대1이에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뒤에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이거 맞아 풀고 갈게요. 안 풀리니까 좀 찝찝하네. 자, 이거 20번은 과태료에 관한 문제인데 과태료는 우리 두 가지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본 거야.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짜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일단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요거는 예습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1번에 그 내용은 다 쉬워. 우리가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하는 거 맞죠? 근데 안 하면 이거 100만 원의 과태료 맞아. 일단은 100만 원의 과태료 중에서 구체적으로 30만 원짜리예요. 옆에다가 30만 원 적어 놓든지 30이라고 적어 놓으면 돼. 그 다음에 등록증을 개시 안 한 거죠. 이 등록증 개시 안 한 것도 개시 안 했기 때문에 이거 3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하 중에서. 그다음에 연수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이거 500만 원 이하예요. 이건 100만 원 이하 아니에요. 이거 답이래. 답이에요. 500만 원 이하예요. 연수 교육 받지 않은 거는. 4번에 사무소 명칭에 이런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문자 관련해 가지고는 100만 원 이하 중에서 50만 원짜리예요. 문자 사용하지 않았죠? 이거 5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5개 광고물의 성명 표기 거짓으로 표기했죠? 이것도 5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 이하 중에서. 하여튼 이거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또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하여튼 암기법대로 이렇게 이 행정처분 벌칙 같은 거 있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 이거 해야만 8점, 9점 맞을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준 암기법대로 계속 하세요. 수시로. 아시겠죠? 고려하고 하여튼 남은 주일 좀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